네,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수사기관의 통신조회가 뭔지는 잘 알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찰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들께서는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통신조회가 뭐죠? 일단 통신 내역 열람과 통신 조회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신 내역 열람은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수사 대상이 특정 기간 동안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통화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메신저를 나누는 등 그 상대편 전화번호를 쭉 그 내역을 모두 받아내는 게 바로 통신 내역 열람입니다. 이번에 이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통신 내역을 열람하면은 이렇게 전화번호들이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수사기관이 그 전화번호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통신사에 물어보는 게 바로 통신 조회입니다. 예. 통신사는 영장이 없어도 수사기관의 요청만 받아서 이처럼 전화번호에 주인의 이름, 주민번호 등을 알려줍니다. 한 사람의 통화 내역을 쭉 열람하는 이 통화 내역 열람 같은 경우는 그 의도나 목적이 좀 불순할 경우에는 사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통신 조회만으로는 사찰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불법 사찰로 보기는 아직까지 어렵다라는 중론이고, 그러면 공수처는 왜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조회를 한 걸까요? 공수처가 수사 기밀이라며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시점을 보면 좀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서는 9월 8일, 9월 23일, 그리고 10월 1일에 조회를 했고요. 또 김건희 씨는 10월 13일에 조회를 했습니다. 예. 9월 초부터 시작된 이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가 이 고발 사주 의혹 주요 대상자들의 이 통화 내역을 받아서 조회하는 과정에서 윤 후보와 김건희 씨도 조회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취재 결과 공수처가 영장을 받아서 이 윤 후보의 통신 내역을 열람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공수처 말고도 검찰, 인천지검인가요? 거기서도 했던데요? 인천지검이 11월 8일에 윤 후보와 김건희 씨는 물론이고 이 야당 의원 50여 명을 무더기로 조회했습니다. 네. 11월 5일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직후에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집단 조회는 어떤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인지 설명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왜 조회했냐고 저희가 인천지검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인천지검은 공보 규정상 답변이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공보 규정상 어렵다. 네. 관악경찰서도 통신조회 했던데 여기도 물어봤습니까? 관악경찰서는 답변을 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피해자인 명예훼손 고발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윤석열 후보에게 처벌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윤 후보의 연락처를 통신사에 물어봤고 그래서 조회 기록이 남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수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예, 검찰과 경찰 같은 다른 수사기관도 통신 조회를 모두 하는데요.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조회한 건수가 50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공수처의 경우는 그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이 했다라는 그런 비판들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해가 갈수록 조회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JTBC는 지난 정부 때인 2016년 3월에 현역 의원 293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예. 통신 조회 기록을 받은 적이 있는지요? 그랬더니 그 당시 293명 의원 중에 통신 조회를 받았던 의원은 10명에 불과했었습니다. 10명이요. 그때에 비하면 한참 많긴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서준 기자였습니다.